안녕하세요. 박원경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형사사건, 성범죄든 상관없습니다. 가해자의 입장일 때 어떻게 해서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할까? 거기서 이제 합의금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합의금을 적정하게 잘 산정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.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? 이러려는 사례인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죠?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.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이 합의금이 적정하다.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선 합의란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합의의 방법이나 합의의 적절한 시도, 시점이나 이런 것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합의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게 또 현명하고요. 그럼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뭔가 당연히 합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합의를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합의가 무조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에서 어떤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할 의무 자체가 없죠. 물론 가해자 측도 어떤 피해 배상을 할 의무는 있지만 합의를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말 그대로 합의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의사일치가 된 거를 합의금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어떤 적정선이라는 거를 산정한다는 게 약간 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쪽이 상대방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겠죠. 물론 이제 사건별, 어떤 상황별, 사건의 경중별로 합의가 많이 되는 어떤 분포되는 그 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금액이 적정한 합의금이냐?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.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난 그걸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합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.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합의가 되는 어떤 금액 선에서 상대방이 수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일치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합의금을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겠느냐 그 방법이나 전략 어떤 공식화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액수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법원에서 위자료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 요 금액은 최소한 하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것도 양보하면서 피해자가 합의해 줄까? 이건 좀 어렵겠죠. 그러면 형사상 이 부분도 알파로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이죠. 왜냐하면 내가 합의를 받아야지만 어떤 기소유예를 받든 선고유예를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이런 형사상의 이익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추상적이지만 고려돼야 될 대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합의금은 먼저 산정을 하고 피해자한테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도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를 잘 몰라요.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금액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서로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먼저 제시를 해서 그 선에서 고민을 하고 조율이 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를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초 제시된 금액이 있으면 그 언저리에서 조금 더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것들이 그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히려 피해자한테 합의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오픈형이에요. 막연하지만 적정한 합의금 예상하는 합의금을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리고 최초 제시 금액 자체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적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올려달라면 그 제시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이건 물건 사고 팔 때나 그럴 수가 있고 실제 물건 살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. 그리고 또 이런 흥정은 이게 결국 사람의 일이고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이고 또 합의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죠. 그러면 합의 자체가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 금액은 제시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통상적으로 많이 성립이 되는 이런 금액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조율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합의금으로 저쪽 피해자 측에 제시를 해야지 협상이 또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결국 협상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뭐 사건별로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많이 된다라는 게 있긴 있는데 뭐 무슨 죄명별로 있다라고 보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뭐 사건 또 어떤 상황 또 가해자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피해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정도가 큰지 적은지 좀 대략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그런 범위들은 있습니다. 이거 뭐 제가 쓴 옛날 성범죄 전략 관련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피해자 편 관련 책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뭐 이런 사건일 때 요 단계에서는 요 정도 합의금을 했던 예들이 있다라는 뭐 어떤 범위 정도는 제가 소개시킨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애매한 적정한 합의금 이런 주제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